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장이 박재도입니다. 오늘 영상을 촬영하는 날짜는 9월 2일이고요. 감사하게도 오늘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2달이 채 안 됐는데 제가 이걸 자축하거나 뭔가 제가 대단하다고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들을 했길래 이 강남 빌딩 시장의 참여자분들인 이제 건물주와 자산가분들이 이렇게 좋은 반응을 해주셨나. 그리고 아무래도 저 같은 놈이 이 시장에 없었다 보니까 얘는 뭐 하는 놈이지? 뭐 화랑혼자인가? 뭐 부정에 사로잡힌 저주쟁이인가? 뭐 이런 댓글들도 보여서 이런 의견들에 대한 제 솔직한 생각과 이제 어떤 면에서는 기존의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눈총을 받을 만한 그런 언사들을 왜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하는 일이 좋긴 해요. 빌딩 업계 이광수인가?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광수라는 분은 지금도 유튜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아파트 투자 시장에서 좀 하락론자를 자처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제가 댓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우선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하는 일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 굳이 상승론자와 하락론자를 가르자면 상승론자에 가깝습니다. 추측컨대 이 댓글을 달아주신 분은 지금 저와 같은 빌딩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으로 좀 보이고요. 당연히 이런 질문을 받을 만한 언사를 저 스스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2달 전쯤에 이제 제 초창기 영상들을 보면 2024년에 강남 빌딩 투자 나락갈 수 있는 이유, 지금 빌딩 투자 풀베팅 자신 있으세요? 그리고 저 이 건물 살게요. 아니요, 사지 마세요. 네? 이런 이야기들을 좀 썸네일로 썼다 보니까 어찌 보면 강남 빌딩 사지 마라, 떨어진다, 사면 무조건 망한다, 이런 주장으로 보여질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답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굳이 상승론자와 하락론자를 좀 가르자면 상승론자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대 저희 자본주의에서는 돈을 무한정 계속해서 찍어낼 거니까 그런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한 뭔가 실물 자산의 가치 상승은 당연히 불보듯 그런 뻔하디 뻔한 결과잖아요. 그리고 그 실물자산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모든 자본과 자산가들이 모인다는 대한민국 강남, 그 중에서도 빌딩 시장, 이 강남 빌딩은 누가 봐도 좀 되게 안정적이고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품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최근 몇 년간 보셨던 빌딩 시장은 어떠셨나요? 투자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좀 돈을 버시던가요? 아니죠. 오히려 원금도 못 건지고 중간에 손절한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제가 앞선 공동투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치가 떨릴 정도의 그런 손실률을 기록하고 청산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이게 모두 그 잘난 강남 빌딩 시장에서 벌어진 일들이고 향후 1, 2년 안에는 어설프게 강남 빌딩 시장에 들어왔다가는 굉장히 손해를 보기 쉬운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근거라면 경기 침체, 원가 상승, 공동투자와 지방투자자들의 투자 수요 폭증, 그리고 공급의 폭증, 객관적인 데이터를 두지 않는 그런 맹목적인 투자, 시장을 제대로 보지 않고 투자하는 무지성 투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이 강남 빌딩 시장의 최전방에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많이 일하고 정말 제대로 하고 싶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하면서 이 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돌아왔지만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데이터가 가장 많은 현업 종사자가 얘기를 해드릴 테니 조금이라도 이 부분들을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결국 땅 밟고 사는 게 결국 승리해요. 항상 무리하는 게 문제예요. 버틸 수 있거나 유지할 수 있거나 결국 오르락 내리면서 경제는 성장할 거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니까 결국 부동산은 오른다. 서울은 이런 내용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댓글 달았습니다. 100% 공감합니다. 정답은 있으나 항상 욕심이 과해서 탈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정답이 없으나를 좀 잘못 말한 것 같고, 그리고 평생 부동산과 재밌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댓글 내용에 100% 공감하고 댓글에 써주신 것처럼 항상 무리하는 게 문제다, 그리고 버틸 수 있거나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이 말이 저희가 꼭 유념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남구에 실제 거래됐던 빌딩들의 등기들을 떼봐도 평균적으로 대출 비율이 60%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라는 말은 대부분의 이제 강남 빌딩 투자하시는 분들이 공격적으로 대출을 이용하신다는 뜻이고, 만약 공실률이 더 높아지거나 아니면 임대료가 원하던 수준으로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분들은 다달이 월세를 받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빌딩을 사고
사고도 이자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잘 사면 되지 않느냐, 뭐 이상한 걸 사니까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댓글들도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강남 신사동에 이제 매매가 150억이고 수익률이 2% 되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세가 한 달에 2,500만 원 정도씩 들어올 거고, 여기서 150억의 60%인 90억을 대출을 받았다면 한 달에 이자가 약 3천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여기서 3천만 원은 이제 원금 제외하고 이자만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보통 사업자 대출을 받으시면은 이자만 상환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지금 이 건물을 사는 사람들은 월 500만 원씩 손해되는 건물을 사는 건가? 뭐 이런 결론에 도달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건물을 사시는 분들도 그런 계산을 해보셨을 테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진 않으시겠죠. 대출 비율을 60% 미만으로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임대차 현황을 개선을 한다든지 건축 행위를 통해서 임대료를 좀 의미있게 개선을 시킨다든지 이런 행위들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방금 150억짜리 수익률 2%짜리 건물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은 대출을 60%만 받고 싶으신가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공격적으로 한 70%, 80% 대출을 받아서 본인 자금에서 최대한 크고 좀 좋은 동네에 멋진 건물을 사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참고로 이 150억짜리 건물을 살 때 60%의 대출을 받더라도 저희 순현금이 69억가량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괴리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은 이 대출을 최소화해서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적당하고 작은 건물을 사고 싶진 않으실 테니까요. 물론 보유연금이 일반인의 수준에 넘어가는 그런 대단한 분들이시라면은 대출 없이 충분히 매입을 하실 수 있으실 거고,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현금 100억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 것이고, 실제로 최근 강남에서 거래됐던 빌딩들의 등기를 떼보신 분들이라면 그 데이터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댓글은 좀 긴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가계약 직전인데 과연 이 금액이 맞는지 오늘도 고민 중입니다. 첫 번째는 엑싯보다는 확실한 임대 유지가 될 강남 건물, 두 번째는 신축의 높은 임대가로 공실이 좀 많지만 투자자가 선호하는 강남 동네의 건물, 둘 중 어디가 나을까요? 라는 댓글을 주셨었습니다. 아마 대치동과 신사동을 좀 고민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답글을 달아드렸고, 각각의 공실률과 임대가를 체크해 보셨냐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네, 1번은 공실이 없었고 임대가가 낮았고 2번은 공실이 주변에 많았고 상급지라고는 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저는 마지막 답글에서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겨우 영상 몇 개 올린 제가 뭐라고 이 중대한 사안을 댓글로 여쭤보시는 이유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이렇게 좀 댓글을 달아드렸습니다. 댓글 주신 분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전 재산을 베팅하기 일보 직전인데 지나가는 누구라도 한 번 더 붙잡고 뭔가 좀 여쭤보고 확신을 얻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겨우 제가 뭐라고 실제로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저라는 사람한테 그것도 댓글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어떤 좀 지혜롭고 좀 의미 있는 정답을 드리기를 바라셨던 건지 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같은 신사동이라도 정말 여러 개의 블럭이 있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건물조차도 그 가치가 정말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에서 제가 어떻게 대치동이냐 신사동이냐 이렇게 동네를 두 개를 구분해서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그냥 이분이 너 의견 참고하려고 가볍게 물어본 거 아니냐, 이렇게 쓸데없이 구구절절 오지랖 부리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오지랖 넓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원하신 대로 둘 중에 하나를 권한다고 이제 답글을 드렸다면 그분은 과연 이렇게 가볍게 물어봤던 질문이지만서도 과연 제 답장에 영향을 안 받으셨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 투자가 결과론적으로 좀 성공적인 투자가 됐었다면 그분은 다음에도 저 같은 사람들한테 의견을 구하고 좀 더 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을 얻으시려고 하셨을 텐데 과연 그게 정말 옳은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댓글 다는 거 저는 나름대로 이제 제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정말 좀 나름 성실껏 고민하고 생각해서 좀 달아드리고 있는데요. 저도 해봤지만 이게 돈 100원도 들지 않고 조금 시간은 들겠지만 제가 어떤 말을 한다고 해서 이분한테
책임감을 굉장히 느껴야 된다거나 뭐 어떤 실질적인 페널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정말 술 취해서 막 끄적일 수도 있고요. 어떤 특정 사람한테는 정말 엿먹으라고 안 좋은 방향으로 정말 가이드 해드리는 그런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투자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40, 50대 분들이 많이 빌딩 투자를 검토하시니까요. 그분들이 앞으로 삶을 이제 마감하기 전까지 30년, 40년 그 이상을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라는 말이 좀 어색하시면은 어떤 자산이든 실물 자산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리고 그 투자의 각각 선택들이 여러분이 평생 동안 일군 자산을 지키느냐 아니면 못 지키느냐, 이렇게 정말 큰 두 갈래로 나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평생의 투자를 과연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한 이 박태도라는 사람의 뭔가 그럴듯한 주장과 댓글에 좌지우지 되셔가지고 선택들을 하신다면 과연 그게 향후 10년을 놓고 봤을 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그리고 10년이 아니더라도 5년만 바라보더라도 과연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우려가 저는 돼서 이렇게 오지랖을 좀 부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본업이 있으실 거고 당연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뭔가 새로 하기 귀찮고 투자 시장에 대해서 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알아보기도 힘들고 그러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그런 선택들은 좀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댓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실행도 안 하면서 망한다는 소리 하는 게 제일 쉽지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글 드렸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역시 말만 하는 건 정말 쉽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드렸고 저는 솔직히 이 댓글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분의 말씀처럼 이 말만 하는 건 굉장히 쉽고 그 어떤 비용이나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댓글로 인상이 좋다, 신뢰감이 간다, 뭐 눈빛이 선하다, 뭐 이런 좋은 댓글들을 주셨는데요. 여러분은 저를 실제로 본 적이 없으신데 이제 영상 몇 번으로 좀 유대감이 좀 쌓였다는 그런 이유로 신뢰감과 선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정말 저는 감사하지만 이 지금 유튜브의 영상 마케팅이 굉장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2024년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아닌가 싶어서 이 댓글을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실행도 안 하고 망한다는 소리 하는 게 쉽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실제로 실행을 했습니다. 제가 채널 초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서울 아파트에 풀베팅을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서울 주요 지역이라고 부르는 곳 중 하나에 투자를 했고 어쩌면 제 자금으로 작은 빌딩에도 투자할 수 있었겠지만 저는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뷰가 이렇다라고 좀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강남 빌딩에 대한 시각도 상승론자에 가깝습니다. 당분간은 어설프게 강남 빌딩 시장에 들어왔다가는 정말 손해보기 쉬운 시장이 그렇게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입장입니다. 오해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 영상에 달린 좀 여러 댓글들을 같이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어떤 투자를 하고 베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댓글로 관심 주신 분들께는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영상 한 편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답답한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댓글들을 보면서 지금 강남 빌딩 시장에서 이런 말 못할 고민들과 갈증들이 있으셨던 분들이 좀 꽤 많으셨구나 라는 것을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 대단한 사람이 절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작게나마 좀 제가 화두를 던지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저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도였습니다.